15번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5번 그 다음에 21번 그 다음에 22번 여기까지는 이제 2등급 중반치 정도 되는 학생들까지도 다 틀린 것 같고 그 다음에 20번이 의외로 오답률을 제가 이제 메가스터디 EBS 보니까 20번이 오히려 네 오답률이 7등 뭐 선택 과목 포함해서요 7등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7등. 그러니까 2등급 커트라인 점수가 20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76점이니까 20번을 맞춘 사람은 2등급 안에 들어가 버렸고 20번을 틀린 사람은 2등급이 안 됐고 그 다음에 14번 문제가 3등급 커트라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등급에서 3등급 사이 어느 정도의 3등급에서의 상단 정도를 가져가려면 14번을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통 과목에서는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5문제를 제가 넣어놨고요. 오른편에는 이렇게 빈 페이지도 넣어놨기 때문에 자료에 보시면 거기에다가 필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필기가 따로 제공이 됐으니까 손필기 보시면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받으신 자료는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시간 내서 왼쪽에 좀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그렇게 자료를 꾸몄고요. 그리고 맨 뒤쪽에 보시면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랑 미적분이 둘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렇게 또 보시면 제 MJ 교재 중에서 요 최근에 수업을 했고 어떤 캠퍼스에서는 했고 어떤 캠퍼스에서는 이제 합니다. 대구는 앞으로 합니다. 앞으로 할 교재에 있는 문제들과 이미 제가 이제 수업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손필기도 이미 있죠. 그래서 요번에 나온 문제들과 좀 비슷한 교훈을 가진 그런 문제들도 제가 거기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해보시고 해설은 없기 때문에 오른쪽에 손필기 해설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좀 거기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공통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확률과 통계 기하 선택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 살짝 빠지시고 잠깐 5분 정도 쉬었다가 미적분 또 한 4문제 정도 딱 하고 그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잘 모르겠는 게 있으시면은 제가 설명하는 중간에라도 질문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부터 한번 해보죠. 15번. 네. f'0이 이퀄 6이고 이제 x가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fx 더하기 k고 x의 절대값이 1 이하, 마이너스 1과 1 이하에서는 마이너스 fx인데 근데 이제 요 말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었어야 돼요. 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 말? 요 말이 뭐냐면은 우미분 계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미분 계수.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0 이하다 이랬으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gx는 이게 감소한다는 얘기가 돼요. 맞죠? 0 이하다 이러니까 감소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3차 함수였단 말이죠. fx가 3차 함수고 그거를 이제 k 궁극항 한 거랑 마이너스 fx니까 뒤집어야 된단 말이죠. 맞죠? 그러면은 사실 fx의 그림이 뭐 예를 들어서 f'0은 6이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단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만약에 0이야. 미분 계수가 이제 양수여야만 하는 거니까. 맞죠? 그러면은 요쪽은 궁디팡팡이 될 거고 요쪽은 이제 뒤집어질 거란 말이야. 마이너스 fx니까 왼쪽은 볼 것도 없어. 왜냐하면 오른쪽에서 이미 미분계수가 양수인 구속이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은 그냥 나가는 거지.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x가 0이 뭐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어. 그럼 뭐 1이 여기 있으면은 마이너스 1도 여기 있을 텐데 요쪽은 뒤집어질 거고 요쪽은 이제 궁디팡팡인데 벌써 여기 뭐 우미분계수 양수 나오고
여기도 궁디팡팡이니까 여기도 양수가 나오고 이것도 나가리인 거야. 맞죠? 그러면은 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해볼까? 뭐 이런저런 그래프를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예.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0이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미분계수가 양수여야 되니까 6이어야 하는 거니까 맞죠? 근데 뭐 이것도 마찬가지겠지. 여기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을 거고 우미분계수 벌써 양수인 무속이 나와버리니까 어허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결국은 마이너스 fx 부분 요 부분이야. 그러니까 뒤집었을 때 한마디로 우미분계수가 뭐 양수여야 된다. 우미분계수가 0 이하여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가 뒤집었을 때도 무조건 감소하는 어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무조건 감소해야만 하는 그런 그래프를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어떻게? 얘가 이렇게 생기는 걸 생각을 했었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여기가 0인 거고 그 다음에 항상 특별하고 특이한 그래프 그런 거를 일단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는 게 맞는 거니까 여기가 어디? 극소값이 마이너스 1인 거고 여기가 1이어 버리면 그러면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 이 부분 마이너스 1과 1 사이 이 부분이 이렇게 뒤집어질 거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그러면은 감소하지 않습니까? 항상. 그렇죠. 요 부분이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딱 요 부분. 요 그래프를 잡는 거.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부분 여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부분과 1보다 큰 부분이 궁디팡팡이 될 겁니다. 그럼 얘는 이제 궁디팡팡이 될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꼴이 어딨냐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여기가 딱 채워지는 거고 여기는 이제 빵꾸거든요. 여기 K만큼 위로 올렸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올려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거나 또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버리면 여기는 채워져 있고 여기가 빵꾸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하죠. 우미분 계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함수값이 있어야만 우미분 계수가 존재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여기에 꽉 하고 이렇게 채워져야 돼요. 바로 이 그래프를 찾으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나조건에서는 gx equal t가 서로 다른 시그널 개수가 두 개가 되는 실수의 최대값이 13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y equal 13은 어디 있으면 돼? 여기에 있으면은 오케이 두 번 만나는 gx equal t가 두 번 만나는 가장 큰 상수함수 값이 13이 되겠군. 요렇게 그래프를 추론하는 그런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바로 문제에서의 조건 요 부분 0 이하 이걸 어떻게 하면 만들 것인가 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극대와 극소라고 하는 거를 마이너스 1과 1로 세팅을 하는 거 이런 거는 특별한 그래프가 항상 답인 거니까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사고를 시작하기 요런 게 이 문제의 교훈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바로 우미분계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기 채워져야 하는 점 바로 이것이 마지막 키포인트 같은 거이지 않았을까. 그럼 fx라고 하는 게 3차죠. 3차고 계수는 뭐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px의 3승 어찌고 저찌고 이렇게 될 건데 마이너스 1과 1에서 극대 극소를 각각 가질 거니까 f'x라고 하는 건 3p에다가 x 마이너스 1 x 더하기 1 그런데 f'0이라고 하는 게 6이었죠. 그러니까 0을 넣으면 마이너스 3p 이퀄 6이니까 p 이퀄 마이너스 2가 되고요. fx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2x 3승 6x 더하기 c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식을 작성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y 이퀄 13이 바로 여기 있었죠. 그럼 이거를 뒤집었던 바로 이 부분의 y 값은 뭐겠어요? 마이너스 13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f 마이너스 1 이퀄 마이너스 13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되겠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f1 왜? 뒤집은 거니까. 그 다음에 f1 더하기 k 됐죠? 바로 요 식이 성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k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2F1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겠죠. F 마이너스 1 이퀄 마이너스 13에서 C가 마이너스 9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K라고 하는 것은 10이 나올 겁니다.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정리하고 그 다음에 계산인 거니까 이렇게 풀면 이 문제는 맞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웠던 문제였던 것 같고 제가 볼 땐 네, 아주 어려운 작년 6월 평가원 15번 혹시 보셨나요? 그거는 너무 킬러였고 사실 요거는 그 정도 킬러는 아닌데 충분히 이 정도는 변별력을 갖는 1등급 커트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였을 거다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해는 잘 갔습니까? 잘 모르겠는 거 있으면 잘 이해가 안 가면은 항상 무조건 얘기를 하시고요. 오늘 특히 고3 학생들이 오늘 휴일이어가지고 아침부터 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군요. 그 다음에 이제 21번입니다. 21번 문제. 21번 문제는 기본적으로 함수의 극한 연속 타입인데요. 이거는 이제 약분 계산. 항상 이것만 나온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이 문제는 참 자주 지금 약분 계산을 이용하는 문제는 굉장히 좀 자주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절대값 이게 나와가지고 상당히 이제 쫄아가지고 애들이 진짜 이런 아마 반응을 아마 이끌어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얘는 fx라고 하는 애가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1에서 2에서 x축이랑 만난단 말이죠.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게 x가 1마로 가면은 양수고요. 그 다음에 x가 1뿌로 가면은 이게 음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집어지면은 절대값 fx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자 그러면은 요 부분 보시면 당연히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게 1 아니면 2 아니겠습니까 지금? 맞죠? 그러니까 x가 1뿌로 갈 때와 1마로 갈 때가 이게 값이 달라져 버려요. 왜냐면 밑에는 0이죠. 근데 만약에 위에는 fx가 1뿌로 가면 음수니까 마이너스 gx 곱하기 fx가 돼.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물론 fx지. 그러니까 응이 됐으니까 약분이 될 거야. 그럼 이게 뭐가 돼? 마이너스 g라니? 근데 1마로 가버리면 이것도 fx 분의 gx 곱하기 fx가 되잖아요. 없어져요. 그럼 얘는 이제 g1인 거야. 근데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둘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g 마이너스 g1 이퀄 g1인 거니까 이게 뭔 소리요? g1 이퀄 0이구만. 맞죠? 그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x에다가 2를 넣었을 때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러니까 g2도 0이에요. 어메? 됐죠? 그럼 이제 요 밑에 부분, 오른쪽 부분,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요거요. 아니 그러면은 gx가 1 넣고 2 넣고 0이었는데 4차 함수래. 그럼 x-1이랑 x-를 인수로 무조건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gx는 뭐가 돼? x-1, x-2, 4차니까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오시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핑크 가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x에다가 1을 넣으면 0이고 2를 넣으면 0이니까 a가 아무거나 다 된다고 했으니까 리미트 x가 이제 1뿌로 가거나 뭐 1마로 가거나 2뿌로 가거나 2마로 가거나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럼 봐. gx 빼기 fx니까 x-1, x-2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 다음에 gx에서 fx 뺄 거니까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 마이너스 1이야. 물론 여기에는 절대값이 있지요. 근데 여기 절대값 이렇게 분리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는 그냥 gx야. x-1, x-2,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 됐죠? 그러면은 x가 1% 가면 여기는 마이너스 아닙니까? 맞죠? 됩니까? 이해가시죠? 어차피 2부 2마는 다 똑같은 거니까 1부 1마를 해가지고 둘이 똑같은 걸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또 약분이 또 돼요. 만약에 x에다 1을 넣었을 때 1 더하기 p 더하기 q가 0이야. 만약이야? 그럼 어떻게 돼? x에다 1 넣으면은 얘가 0인 거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머씨 이게 뭐예요? 흐가 돼버려요. 이딴 거는 값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극한값은 흐?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 분모는 0이 되면 안 돼요. 그래야 값이 있지. 그런데 여기는 마이너스를 달고 한마디로 절대값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 마이너스 1이야. 뭐가 있겠지. 그 다음에 x가 1%가 그럼 어떻게 돼? 마찬가지죠. 여기다가 별이고 1%면은 이제 1마로가 미안 1마로가 그럼 이제 양수가 되잖아. 맞지? 여기 양수잖아. 그러니까 여기 절대값 아까 절대값 했던 거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제 플러스가 돼서 얘만 똥 하고 남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랑 또 똑같아야 되죠. 1부 1마 극한값이 똑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1을 넣으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돼요. 맞죠? 얘가 x-1 인수로 갔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x가 2%하고 2마로 가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겠군요. 그럼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 될 거니까 결론이에요. gx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아까 인수로 가졌고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를 갖는 거니까 x제곱 빼기 3x 더하기 3이었겠죠. 끝나버렸죠? 네, 요렇게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함수의 극한 연속 문제잖아요. 딱 봐도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 응약분 계산밖에 안 나와요. 0분의 0 무조건 0분의 0. 그다음에 약분하는 거. 그다음에 x에다가 뭐 넣는 거. 무조건 그 프로세스다. 절대값 쫄지 마라. 어떻게 하면 돼?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돼요. 이거 양수야 음수야 이것만 판단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반드시 맞춰야 되지 않냐.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이 정도는 충분하다. 오케이? 제가 동봉한 자료 뒤에 보면 요거랑도 또 비슷한 그런 절대값도 들어있어. 미분계수도 얘기돼 있어. 뭐 그런 문제들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또 아마 제가 볼 때는 전체 절대값 요것만 나왔어요. 오른쪽만 나왔으면 그래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부분적으로 여기에만 절대값이 있으니까 더 쫄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도 있고 이후에 이제 엔제 같은 거 할 때 제가 또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미 제가 이제 자료를 다 준비를 해놨는데 어떻게 그럼 뭐 일찍 그럼 어떻게 그럼 모든 엔제를 갖다가 1월부터 가르쳐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돈을 언제 벌어요? 너무 진심이었죠? 22번 해보죠. 어떻게 너무 빠르진 않아요? 괜찮아요? 들만해요? 오케이. 이건 좀 할 말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수로그 함수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일단 22번에 지수로그 함수가 나왔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랬어 어떤 사람들은 수열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왜 나오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거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이거 왜 이거를 갖다가 왜 이걸로 애들이 똑똑하다 말다를 판단하는데 왜 이거를 시키는 거야 도대체? 물론 이제 많은 학생들에게 수열이 그나마 돌파할 수 있는 분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기회 문제이기도 한데 저는 모르겠어요. 수열 그게 과연 근데 또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안 나오냐?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몰라요. 그러니까 6월 평가원에 이 배치대로 시험 문제가 나오냐? 그거는 좀 수험 생활을 한
그리고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는데 한 3, 4년 해보면 알아요. 저 어쨌든 미안해요.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겨우 1년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거나 뭐 이러니까 물론 세 번째, 네 번째도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갑자기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그 매뉴얼과는 뭔가 다른 시험지가 나왔죠? 그러니까 약간 좀 놀랄 수도 있는데 비일비재예요. 비일비재하고 항상 이게 생명과도 같아서 진화를 하는 거고요.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시험이 나온다? 그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심지어는 요번이랑 9월 평가원이랑 포맷이 똑같아도 수능에는 그 포맷이야. 그것도 모르는 일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는 꼭 명심해야 돼요. 알겠죠? 아 이제부터 22번은 지수로그 함수야?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알겠죠? 그리고 문제의 수준은 제 생각에는 22번에는 수열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얘를 21번으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원래 나왔던 21번을 뭐 20번이나 아니면은 13번 같은 걸로 넣었어야지. 그러니까 한 문제가 빠진 거야 제가 볼 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험지 딱 보고 1등 커트가 사실 본심은 92 미적은 92 확통은 96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실상을 제가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88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네. 많이 후하게 썼다. 웬걸 84라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이 지경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상황이고 나라의 미래가 밝아 참. 어쨌든 그래서 어려웠죠?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동안에 어떤 왜 내가 그렇게 느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딱 요 문제랑 15번 두 개가 어렵고 미적분도 두 개가 어렵고 확통은 안 어렵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예전에 가형 나형 할 때처럼 나형은 1등 커트가 92 가형은 92점이 나오거나 88점이 나오거나 근데 92점이 나오면 시험 문제가 너무 쉬웠던 거고 88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도 네 문제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런 폰 그리고 나머지 다 쉽고 그러니까 여기 이 시험지가 약간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 말아요. 제가 볼 때는 원래 3등급 나올 애가 2등급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3등급 나올 애가 2등급이 나오지 못한 이유가 준킬러를 다 깎아먹어요. 킬러 딱 다 틀리고 그 다음에 준킬러 다 틀려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 시험지는 준킬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틀릴 만한 것만 딱 틀려온 거야. 그러니까 2등급이 떠버리는 거야. 그 갭이 확 이렇게 쫄아든 거지. 거기 1등급과 2등급의 차이와 2등급 상단과 2등급 하단을 벌려줬던 그 한두 문제가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설령 시험 잘 봤다 하더라도 막 어깨 으쓱하고 막 에이씨 모르겠다 촬영 중이지만 존나 깝치지 말고 어쨌든 간에 그냥 내가 이 시험지에 덕을 봤다. 운이 좀 좋았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실상은 21번 정도로 나오는 게 적당하지 않냐. 수능으로 간다면 제 생각에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문제는 되게 좋았어요. 자, 지수로그 함수에 대해서 제가 수업을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도형적 특징을 발견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도형적 특징은 평행이동 그 다음에 대칭이동 뭐 이런 게 엄청 중요하고 기본이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는 기울기, 역함수, 닮음.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닮음 문제는 아니니까 이런 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기울기, 역함수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라.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사고하라는 거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일단 지수함수 이퀄 다항함수 로그 함수 이퀄 다항함수 지수함수 이퀄 로그 함수 여러분 이딴 건 안 나와요. 이런 건 지수 방정식이 아니에요. 로그 방정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문제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어떤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은 어떤 점 A를 지나는 직선인데 걔가
지수함수와 만나는 점을 B라고 했는데 B의 좌표를 구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개념이 많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를 볼 줄 모르는 거야, 아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나오는 거예요. 해는 있어요. 해는 있는데 무엇인지 우리가 안 배울 뿐. 그러면은 지수 로그 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지수함수 이퀄 지수함수, 로그 이퀄 로그, 이런 거는 좌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수 로그 방정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문제를 맨 처음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수함수? 얘는 사실 위치 2인 지수함수랑 똑같죠. 왜냐면 2의 마이너스 x승이니까 지수함수의 교점 A, 난 교점 A를 구할 수 있어. 좌표로 들어가야 돼 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이 문제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아무 때나 좌표를 구하는 게 아니라 B는 못 구하는 거예요. 근데 A는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B는 언제 구하냐? B는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읽고 그런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전적 개념이 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수로그 함수 문제를 볼 때는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되고, 그러면은 해볼게요. 2의 x승 더하기 k 2분의 k랑 k 곱하기 2의 x승분의 1이랑 더하기 k 빼기 2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럼 제가 2의 x승을 t라고 치환을 하고요. 양쪽에다가 t를 샥 다 곱해버릴게요. 그러면 t의 제곱 2분의 k고 넘어가면 2도 넘어와야죠. 2-2분의 k 곱하기 t. 그 다음에 여기도 t를 곱할 거죠. 마이너스 k. 됐죠? 이런 방정식이 되죠. 그럼 2를 샥 곱할게요. 그럼 2t 제곱 4-k의 t 빼기 2k 이퀄 0이죠. 인수분해 되죠? 그럼 2t t 그 다음에 더하기 2 마이너스 k. 오케이. 그러면 t가 뭐가 돼? 2분의 k이거나 아니면 t 이퀄 마이너스인데, 여러분 t는 2의 x승이에요? 지수예요. 지수니까 마이너스? 좋다. 그죠? 꺼져요. 그러면 2의 x승 이퀄 2분의 k라는 얘기예요. 맞죠? 2분의 x승 이퀄 2의 x승 이퀄 2분의 k. 그러면은 얘가 2분의 k니까 A가 나왔죠? A가 뭐가 돼요? 로그 2의 2분의 K, 컴마 K가 되죠. 해가 나온단 말이에요. A라는 점의 좌표가 나와. 그러면은 A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다. Y 이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로그 2의 2분의 K 더하기 K죠. 얘가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금 어렵고, 제 생각에는 제가 다른 선생님 풀이를 못 봤거든요. 나처럼 풀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못 봤어요 제가. 왜냐면 제가 솔직히 어제 약간 신났거든요. 시험지를 보고. 왜냐면 애들한테 연락도 많이 왔어. 잘 봤다 뭐 이런 문자가 좀 많이 왔어요 요번에. 좀 다른 시험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다 깝치지 말라고 그랬고, 어쨌든 간에 왜요? 그리고 내 덕분인 줄 알고 어디서 가서 뭐 열심히 한 보람이 있어 이딴 얘기 하지 말라고. 내가 떠먹여줘서 된 거지 뭐 어디 네가 씨발 녹화 중이다. 자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우리 그 영상 편집하는 조교가 제발 딴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공개를 안 하면 되지 씨발. 자 봐봐. 어쨌든 자 그러면 그냥 해요. 자 역사 속에 남기기로 하고, 봐봐. 이게 요 점이 도대체 어떤 점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좀 해줘야 돼요. 요 점이 도대체 무슨 점일까? 저는 역함수를 이용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위치 2죠. 얘도 위치 2잖아요. 얘네들이 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밑이 아니라 3이면 이거 역함수를 취해보면 3의 무슨 승이게 돼요. 근데 이거는 역함수를 취해보면 2의 B용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쟤랑 뭔 상관이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제가 원점 대칭을 합니다. 역함수죠, 한마디로. 그죠? y equal x에 대한 대칭격인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은 얘가 원점 대칭을 하면은 k, log 2의 2분의 k인 거죠. 아, 이게 누구죠? 이게 누구냐면 log 2의 k 빼기 1인 거니까 y equal log 2의 x 빼기 1 위의 점이죠.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자취죠, 자취. 요 점이 지나가는 곡선의 방정식. k, log 2의 2분의 k가 요 점들을 다 모아보면 y equal log 2의 x 빼기 1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 돼요. 자취가 되죠. 그리고 이거의 역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y equal x 대칭을 해보면 그러면 2의 x 더하기 1승이 되네요. 아하. 근데 어쩌라고? 얘랑 누구랑? 얘랑 무슨 관계인데? 도대체 무슨 관계인데? 즉 얘는요, 요거 위에 있는 점이에요. y equal 2의 x 마이너스 2승 더하기 3은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는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이에요. 그러면 제가 원래 지수로그 함수에서 어떤 거를 주목하라, 이걸 무조건 이용하면 풀린다라고 얘기했던 게 테마가 바로 요건데 그대로죠. 다.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풀 때 저 생각을 하면서 푼다고 사실. 그러면 지금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가 돼요. 얘가 y equal 2의 x 더하기 1승이라고 하는 곡선 위에 어떤 점이 있는 거고 요게 a인 거야. 뭐 그게 뭐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고 어쨌든. 근데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직선이니까 얘가 y equal x가 있으면 이거랑 수직이 되게끔 이렇게 끄으라고요. 그런데 x쪽으로 3만큼 y쪽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니까 3만큼 하면 기울기가 딱 마이너스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y equal 2의 x 마이너스 2승 더하기 3이라는 건 이렇게 생겼을 테니 요 점으로 옮겨간 거라고요. 그게 바로 b인 거죠. 이렇게. 그러면 AOB 요 삼각형의 넓이인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3루트 2가 되는 거고 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바로 h가 되는 거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평행이동, 대칭이동, 기울기, 역함수 이거를 짬뽕한 그런 문제였다. 그럼 뭐 이 삼각형 넓이는 끝났죠? 2분의 1 곱하기 3루트 2 곱하기 h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2분의 이 직선 얘였죠? 싹 다 넘어갔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x 더하기 y니까 1 더하기 1인 거고 x에다 0 넣고 y에다 0 넣고 그럼 뭐가 돼? 절대값 log 2의 2분의 k 플러스가 됐으니까 맞죠? 이렇게 샥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k 빼기네요. 빼기 그 다음에 또 빼기 k. 근데 빼기는 절대값이니까 다시 플러스로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됐죠? 얘가 누구다? 16이다. 된 거죠? 그러면 log 2의 k 더하기 k 빼기 1의 절대값은 3분의 30이 됩니다. 문제에서 궁금해하는 거는 log 2의 k 더하기 k니까 3분의 35 그래서 답은 38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오, 괜찮나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은 뭐랄까 신기한 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뒤에 동봉한 자료에 보시면 비슷한 문제를 2개나 제가 넣어놨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지수로그 함수에서 나올 거 이제 이런 거 왜냐면 그냥 y 플렉스 대칭하고 뭐 그냥 역함수를 이용하는 문제는 사실 기출에 많이 나왔어요. 지금 나와서 그대로 나올 수는 없고 이걸 이제 짬뽕을 하지 않겠냐. 저는 이제 21번 목표로 사실 이런 문제를 사실 생각을 한 건데 22번 나와가지고 22번 치곤 좀 쉬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해는 잘 하셨나요, 이거? 그래서 뒤에 문제 2개를 해놨으니까
자, 빨간색으로 적으시면 원점 핑크요. 원점 대칭이 아니라 Y는 X 대칭. Y x 대칭. Y x 대칭. 원점 대칭하면 마이너스니까 손필기도 원점 대칭 써놨나? Y x 대칭. 원점 대칭이라고 써놨네, 맞죠? 미안해. Y x 대칭. 그래야 역함수를 했을 때 다시 이렇게 뒤집었을 때 2의 x 더하기 1승 위에 있는 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해했어요? 채민이도 이해했어요? 네. 14번으로 해보죠. 이건 좀 쉬웠죠? 네, 이건 제목을 사인 코사인 사용법이라고 적어봤는데 사인 코사인 문제도 제가 사실은 이렇게 실전적 테마 같은 걸 주죠. 실전적 개념, 무엇을 떠올려라 이런 걸 주는데 뭐 복잡한 거 필요 없고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 3개 딱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각둘 변화나 하면 사인입니다. 외접원 삼각형의 외접원 그 다음에 이거는 사인이죠. 그 다음에 세변의 길이 코사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변 각 하나 코사인입니다. 요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기본적인 개념. 이것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도현아, 오늘 저녁에 나오는 진도에 다 써있어. 적을 필요 없단다. 아깝네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4개만, 물론 이제 더 있습니다. 제가 주는 거는 원주가 이게 최고로 중요하고 닮음 이런 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저도 뭐 엔제나 파이널 할 때는 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는 안 합니다. 이건 너무 쉬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이건 14번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건 11번 그 문제 없애버리고 이걸 넣었어야 돼요. 왜냐면 12번은 간단한 수용도는 조금 필요하잖아요. 수열이. 그거는 괜찮은데 그거는 12번도 괜찮은 편이거든요. 근데 11번은 왜 누가 한 거예요? 11번 누구야? 왜 얘들한테 지랄이야? 그래서 11번 좀 너무했죠. 11번 이제 이렇게 얘가 이러잖아요. 그죠? 가만히 이렇게 그 팔짱 끼고 있다가 5번 이렇게 하고 지나가잖아요. 맞죠?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큰일 났죠. 어쨌든 간에 그런 건 왜 낸 건지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건 11번급이에요. 14번 이렇게 내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것도 오답률이 7등 8등 하니까 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루트 7인 거고요. BC를 5대1로 중점을 요게 어려웠을까? 이게 중점이고 이게 5대1인 거니까 저는 이거를 3K라고 했고 여기는 2K고 여기는 K라고 했는데 그래야 5대1이 되면서도 가운데이지 않나? 어렵나? 이게? 이게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황당했죠? QAP, APQ 여기가 이제 알파, 베타 그 다음에 여기가 3루트 2, AQ가 3루트 2 여기가 3루트 2 어머 이게 뭔 상황? 이게 뭔 상황이에요? 어머나 하겠네요. 그죠? 각둘 변화는 이게 사인이에요. 그러면 사인 알파분의 2K는 사인 베타분의 3루트 2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 준 힌트가 하나 있죠. 뭐예요? 사인 QAP,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가 루트 2분의 3이라는? 맞죠? 그렇게 써있네. 이해가요? 그럼 이제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를 만들어야 되니까 얘가 일로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2K분의 3루트 2? 그래서 없어집니다. 이렇게 그죠? 루트 2가 되고 왜? 뭐야 이거? K가 1이요? 됐죠?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 그대로 쓰면 되고 그럼 K가 1인 거니까 이제 여기는 2가 됐고 1이 됐고 여기는 이제 3이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네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원래 줬던 게 A, B는 2루트 7 여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AQ가 3루트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이제 뭘 보셔야 되는 거냐면은 요걸 보시면 됩니다.
삼각형 ABQ. 보이세요? 이거 이제 세변의 길이죠.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뭘 알 수 있어? 코사인 B. 선생님, 우리는 코사인 A도 알 수 있지 않나요? 코사인 C도 알 수 있지 않나요? 코사인 여기 Q 이쪽도 알 수 있지 않나요? 다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궁금해하는 건 ABC의 외접원인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입장에서는 맨 마지막 ABC의 외접원 전체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는 여기 2루트 7 알고 2루트 7 알고 여기도 6인 거 아니까 AC를 구해 와가지고 sin B분의 AC 하면은 이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두 변 각 하나 상황도 똑같이 벌어져 있는 거죠. 삼각형 여기서는 삼각형 ABC인 거죠.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는 sin AC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삼각형 외접원 sin B분의 AC 해서 끝낼 겁니다. 딱 이렇게 4개 딱 쓰면은 그냥 끝나는 거. 가장 기본적인 형태. 되죠? 그럼 코사인 B는 2루트 7의 제곱이니까 28. 그 다음에 5, 25. 그 다음에 빼기 3루트 2의 제곱이니까 18인가요, 여러분? 그 다음에 2 곱하기 2루트 7 곱하기 5 이렇게. 맞죠? 그럼 여기 뭐가 돼? 53 빼기 18이니까 뭐가 됩니까? 53, 35인가요? 35이고 여기는 5가 이렇게 들어가서 7인 거고 루트 7도 없어져서 4분의 루트 7이게 돼요. 그럼 사인 B는 뭐가 돼? 16분의 9니까 4분의 3인가? AC의 길이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AC의 제곱은 마찬가지입니다. 코사인 법칙. 그럼 28 더하기 36 빼기 2 곱하기 2 루트 7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B 4분의 루트 7 됐죠? 그럼 얘는 뭐가 돼? 64 빼기 이렇게 하면 42 그래서 뭐가 돼? 22 이게 숫자가 조금 더러웠어. 그래서 여기 AC의 길이가 루트 2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끝났네? 그러면 사인 B분의 AC인 거니까 4분의 3분의 루트 22가 2R입니다. 그만해도 되죠? 요 정도 하시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2등급 커트 역할을 한 거는 이거는 제가 뭐 계산 따위 다 할 건 아니고 이게 아마 조금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게 왜 어려웠을까? 이게 왜 6등 7등 막 할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맨 뒤여서 아닌데 그럴 리도 없고 22, 21, 28, 29, 30은 뭐 그렇다 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틀린 게 15번을 더 틀렸냐 아니면 이걸 틀렸냐 이걸 하면서 요거까지 맞춘 애들이 어떻게 보면은 2등급 안에 딱 들어갔고 이거 틀린 애들은 2등급에 미끄러졌고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이게 7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8등이 그 다음 아까 한 거 14번이고 그러니까 7등 요 문제랑 아까 사인 코사인 법칙이 요번 시험에서는 2등급 커트 역할을 한 거야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실수를 안 했다는.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분들이 그 시험 요번 시험의 결과를 볼 때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 실수라던가 이런 거 있죠. 좀 어이없는 실수. 그래서 뭐 어떤 학생은 오자마자 시험 잘 봤냐고 했더니 그 구몬 대구 총판에 이제 신청을 하겠다. 뭐 이제 이런 지금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또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막 뭐 실전 모의고사를 막 미친 듯이 사서 푸는 뭐 그 정도의 어떤 시기는 아닐 수 있어도 자료가 쏟아진단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막 자료 줄 거고 숙제 같은 거를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좀 더 많이 나올 거고 뒤로 갈수록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많이 하다 보면은 좀 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진짜 준킬러, 킬러 파트 이런 거는 참 들을 때는 알겠는데 이게 잘 안 늘어요. 정체 시간이 길어요. 계산은 금방 회복해요. 그리고 특별한 어떤 한 번의 어떤 그 계기, 내가 엄청난 긴장 속에서 시험 봐서 성공을 한 어떤 그 경험, 그거 하나만 한 번만 딱 터지면 그러면은 역전돼요. 갑자기 전환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가 점수가 뭐 몇 점이든 간에 6평 점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죠? 6평으로 대학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6평 점수를 보고 자기가 어디가 틀렸고 어떤 생각이 모자랐는지를 한번 판단을 해볼 때
계산 같은 거를 틀린 거는 일단은 연습은 당연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연습을 하면 돼요. 근데 내가 오늘 얘기하는 이 순서와 이 개념들을 내가 선생님 얘기를 듣고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 맞다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내가 얘기한 요 태제와 순서 같은 게 생각이 시험장에서 났냐 그게 더 중요해요. 내가 볼 때 그게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요 정도는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뭐 지수로그 함수 상학함수에서 상학함수 활용 중요한 게 이런 거였는데 뭐 나름의 정리된 게 있겠죠? 없다면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함수역한 연속이 되면 양분 계산이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런 생각 없었다. 그게 더 큰 문제예요. 그거는 회복하는데 많이 걸려요. 계산보다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을 했을 때 내가 실질적으로 내 실력이 몇 등급이냐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A와 B 계산으로 4개 날린 애랑 아무 생각이 안 나가지고 4개 날린 애가 있어요. 두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니네가 학원 선생이거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거나 뭐 아니면은 뭐 사촌 동생이 뭐 이렇게 대학에 가려고 하는데 애 상태가 이런 상황이에요. A는 이런 애, B는 이런 애. A랑 B 중에서 9월 평가원에서 더 시험 잘 볼 애는 누굽니까? 실전적 개념은 다 갖고 있는데 계산만 찐따짓 하는 애. 걔는 한마디로 이 새끼야 이러면서 그죠? 한번 쥐어받고 똑바로 안 해. 씨. 눈높이 신청해. 씨. 이런 조언 정도 하면 되잖아요. 근데 개념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애가 있어요. 걔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지금 큰일 났다. 너는 빨리 여기서부터 다 다시 싹 다 네 어떤 실전적 개념 어떻게 풀지 이런 거를 기출 가지고 복습하고 네 걸로 만들어야 되고 네 걸로 정리해야 돼. 이런 조언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좀 잘 그걸 좀 판단을 해보시고요. 이 문제에 앞서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개념이 좀 명확해야 되는데 사실 개념을 몰라도 한국말에 능통하신 분들이라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제자들은 어느 캠퍼스나 왜 이렇게 그 외국 애들이 많은 건지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한국말을. 답답해요. 뭐 약간 좀 언제 귀화를 했다는 건지 도대체 분명히 외모는 한국 사람 맞거든요 애들이. 근데 영어 유치원 세대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영유 여기 대구도 그렇죠 맞죠? 그거죠. 영유 세대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 2005년 왔다 갔다 하는 시대에 태어난 애들 아니에요? 몇 년생인 거야 도대체? 2007년? 6년? 5년? 대답해. 어? 2006년이나 2007년 애들이에요? 자, 그때 그 대한민국에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영어 몰입교. 진짜요. 야, 진짜 야 20년 전인데 진짜 희한하지 않니? 지금은 수학공학이잖아요. 수학과학공학이잖아. 희한하죠? 수학과학을 무조건 잘해야만 뭐 똑똑한 아이거든요. 그때는 20년 전에는 니네가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때는 영어 몰입교육 이래가지고 엄마들이 전부 다 영어 그 헤드셋 있죠? 헤드셋 배에다가 끼고 막 이런 시대. 남편이 여보 하면 why? 막 얘가 이런 느낌. 무조건 다 영어로 얘기하라고. 애기가 듣는다고. 진짜야. 그러니까 한국말 더럽게 못해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입니다. 발음이 안 돼, 애들이. 이거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개념을 몰라도 한국말을 잘 읽어보잖아요? 답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거를 풀이를 다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것 때문에 어려웠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이건 잠깐 언급을 좀 하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빈칸으로 내면 안 되지. 이걸 20번 답게 하려면 생으로 내야지. 생으로. 그러면은 어려웠을 거예요. 생으로 내버리고. 그냥 이 풀이 과정 이거 다 하나도 얘기 안 하고. 근데 이게 간단하게 이것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F 합성 fx가 fx다. 이거의 근이 뭐지? 이런. 뭐 2차에다가 2차를 합성하면 4차가 되는데 4차랑 2차랑 만나면 저는 구하라는 거 어쩌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게 살짝 한 발짝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봐야 돼요. 요만큼을 t라고 놓으면 요게 또 t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ft equal t인 거니까 fx equal x를 기본적으로 만족시키면 돼요. f 합성 fx equal fx의 근은 fx equal y equal x의 근을 만족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죠? 0부터 4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는 y equal x잖아요? y equal x니까 얘가 y equal x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둘이 만나는 게 여기 0이랑 여기 3이란 말이죠. 요것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합성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합성함수는 미적분에서 굉장히 핵심적 역할을 하는데 합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수원2에서도 삼각함수의 합성 이런 거 얘기할 때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이런 거예요. 들어가는 함수, 얘는 이제 속함수, 얘는 겉함수.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속, 겉 이렇게 하면 너무 수학 재미없으니까 저는 이제 들어가는 함수, 백허그 안 쳐다볼 거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들어가는 함수의 치역이 안아주는 함수, 백허그 해주는 함수의 정의역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0이 하나가 있고 여기 만나는 건 육안으로 볼 땐 3이죠. 근데 안아주는 함수의 치역이 만나는 점도 또 근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F 합성 F1이 되냐고요? 된단 말이에요 이게. 돼요? 그러니까 F3 equal F1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 맨 처음에 들어가는 0, 3 말고 여기가 1이에요. 이게 가져가. 근데 이것만 구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수열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A 20, 21, 22를 할 때 이건 이제 이것만 잘 따지면 그러면은 이 문제 맞추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부분이 약간 뭐 실수가 났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런 생각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공통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잠깐 5분